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세 과세 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세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속세 과세과액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세 과세과액을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 학습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지난 시간에 배운 상속 공제액을 빼야 됩니다. 공제. 여러분, 상속 공제액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기초공제라든가 또 배우자 공제, 기타 인적 공제가 있었죠. 기타 인적 공제, 또 일괄 공제라든가 뭐 금융재산 공제라든가 재해손실 공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렇게 상속공제를 빼고요.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게 되면은 여기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상속세 세율은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동일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최고세율 10%에서 50%까지 적용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10%, 20, 30, 40, 최고 50%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과세과액 여러분 따로 공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상속 공제액을 차감하는 걸 배우셨어요. 이때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가 있었죠. 기초공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누구나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있었죠. 배우자 공제는 하한 5억 원, 최고 상한 30억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 공제입니다. 기타 인적 공제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 안 되게 되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가 있었죠. 그리고 재해손실 공제가 있었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속 공제액을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례를 들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례를 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이 15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5억 원인데 그때 만약에 부가 사망해가지고 상속인이 모아 자녀가 1인일 경우, 자녀가 2인일 경우, 자녀가 3인일 경우에 상속세 세율은 산출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그 시뮬레이션은 또 다음 시간부터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바로 세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이 상속세 과표가 1단계는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 상속세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1단계는 누진공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그냥 10%만 적용하면 되겠고요. 2단계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는 20%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20%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공제합니다. 누진공제는 1단계에서 나온 금액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시요. 2단계는 과표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여기에 20%를 곱한 금액에다가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3단계는 과표가 상속세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30%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과표가 10억이라면 30%니까 3억에서 6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 4천만 원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과표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40%를 적용합니다. 자, 30억까지는 40%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5단계는 과표가 30억 원 초과입니다. 여러분, 상속세가 되었던 증여세가 되었던 과세 표준이 30억이 초과되면 무조건 50%입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1단계는 누진공제가 제로입니다. 2단계는 2천만 원, 3단계는 6천만 원, 4단계는 1억 6천만 원, 5단계는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상속세 과표가 50만 원 미만일 때요, 상속세 과세 표준입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세 최저한이라고 합니다. 과세 최저한이다.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입니다. 27조인데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요, 상속에 대해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활증과세합니다. 자, 이 말은 조부가 계시고요, 그리고 부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요. 역시 이들은 직계 비속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아들인 부에게도 주고 그리고 손자에게도 주었다면 손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기 때문에 손자는 30%의 활증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낼 세금에 대해서 30%를 추가로 더 과세한다. 급행료를 낸다, 이런 얘기죠. 원래 손자는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는 건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과 손자에게 상속했다면 손자는 30%를 활증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손자가요, 상속재산입니다. 손자가 조부께서 재산이 많아가지고 손자에게 무려 상속재산이 얼마냐? 상속재산을 20억 초과입니다. 20억 초과. 상속재산을 20억 초과입니다. 20억 원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40%를 활증과세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때는 활증과세 40%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140%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산출세액의 40%를 더 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활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제외한다. 이 말은 활증과세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부보다 부가 먼저 사망했어요. 불효한 거지요. 부가 먼저 사망해서 할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상속하는 상속은 대습상속인데, 이러한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는 활증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상속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때 세율은 과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에서 최고 상속세 과표가 30억 원이 초과되면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어요. 피상속인이 10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그러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과표가 커지겠죠? 그때 10년 이내에 증여세 낸 거를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여세 공제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공제가 없으면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했다면 그때 당시에 증여세 낸 거를 공제하겠다. 이것이 증여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상속세 증여세는요,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바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세관청이 제재조치를 가하는 기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냈는데 만약에 적게 낸 게 있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걸렸다. 결과적으로 10년 안에 걸리게 되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이 1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공제하거나 상속세를 적게 냈다면 이거는 고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혹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고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면 몰라도 만약에 불법을 통해서 과세 신고했다거나 부당한 거래를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또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은 부당하게 혜택을 받았다면은 제척기간이 15년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데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외국에도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또 외국에 있는 재산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에다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공제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단기 재상속세 공제입니다. 단기 재상속세액 공제. 자, 단기 재상속세 공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조부가 계시고요. 부가 있고요.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친이 85세이고 그리고 부가 55세이고 손자가 뭐 25세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때 조부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직계비속인 자녀인 이 사람이 상속을 받겠죠. 그리고 이분은 상속세를 내고 한 85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손자 자는 30년 후에나 상속세를 낼 텐데 이분이 조부로부터 상속을 받고 즉 손자의 조부지만 이 사람의 부친이 되겠죠.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짧은 기간에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년 이내 사망했어요. 2년 이내 사망했어요. 즉 10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기는 뭐 보통 단기는 1년을 말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단기제 상속세 공제는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이때 상속인이 냈던 세금 일부를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속세를 내고 1년 이내 사망했다면 단기제 상속세 공제를 100%, 2년일 때는 90%, 3년일 때는 80%, 4년 이내에 사망했다면 70%, 5년일 때는 60%, 6년일 때는 50%, 7년일 때는 40%, 8년일 때는 뭐 30%, 9년일 때는 20%, 10년 이내 사망했다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단기제 상속세 공제입니다. 자, 이렇게 공제율은 1년 이내 사망할 때는 100%,
2년은 90%인데 이 공제율을 공제해 주는데 이제 단기제 상속세 공제를 공제하는 그런 계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계산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단기제 상속세 공제를 공제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전에 상속세 산출세입니다. 어렵지만 뭐 한번 그래도 알아두시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훗날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에, 그러니까 전입니다. 아버지가 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곱하기 전의 상속세 과세과액입니다. 그러니까 조부가 사망해가지고 부가 상속세를 낼 때 그 전의 상속세 산출세 곱하기 전의 상속세 과세 과액분의 재상속분입니다. 재상속받은 것이죠. 부친이 사망해가지고 손자가 상속받은 겁니다. 재상속분 재산가액 곱하기 재상속분 재산가액 곱하기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전의 상속재산가액분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1년 이내 사망할 때는 나온 계산한 금액의 공제율 100%를 공제하는 겁니다. 2년 이내 사망했을 때는 90%, 9년 이내 사망했을 때는 20%, 10년 이내 사망했을 때는 이 계산된 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단기제 상속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입니다. 제67조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요, 신고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사망했다, 비거주자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인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나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9조에는 신고세 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세 공제입니다. 신고세 공제예요. 신고세 공제 3%를 공제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 공제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세액에서 3% 공제해가지고 자진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상속세가 말이죠, 1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분할 납부는 어떻게 되느냐?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입니다.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시에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을 분할 납부가 합니다. 만약에 2천만 원 초과니까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2,500만 원은 납부 기한 내 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을 소개하겠습니다. 71조에 나오는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은 일정한 기간으로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데요. 바로 연부연납은 상속세가 되었던 증여세가 되었던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납부한 경우는 연부연납이 가능하지 않고요. 분할납부를 하지 않고 그냥 연부연납을 할 때는 연부연납을 세무서장한테 신청해서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서 연부연납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다가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속세 연부연납은요 보통 10년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보통 10년이고요.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때, 부동산 등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50% 이상일 때, 50% 이상일 때는 연부연납이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속세 연부연납은 10년이고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 등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20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증여세 연부연납은 5년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5년이고요. 그러나 연부연납할 때는 2천만 원을 초과 시에 연부연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연부연납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증여세 5년 되겠고 상속세 10년이고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 등이 50% 이상일 때는 연부연납 최고 20년까지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계산해 가지고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뭐 증여산 공제라든가 외국납부세 공제라든가 또 산출세액에서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 공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받고 10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제 상속세 공제를 해준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활증과세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할 때는 30% 활증과세 한다는 것. 또한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20억을 초과할 때는 활증과세 40%가 된다는 것. 그러나 대습상속은 활증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상속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과세 최저한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오는 법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상속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상속세를 계산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실무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